산 좋고 물 좋은 경기도 양평. 서석산과 남한강이 감싸고 있는 세월리 달강마을. 이곳에 들꽃처럼 억세게 살아온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일어나려면 힘들지 또. 응? 이렇게 앉는 것도 힘들고. 그죠? 이렇게. 언제나 당신보다 가족이 먼저인 임숙이 어머니인데요. 정수정, 정명길 엄마고 뭐 김주현, 김석현 할머니고 그래요. 제 이름은 임숙이고요. 후족에는 72살. 남편 이름은 얘기 안 하셨나요? 남편 정병호. 힘들게 살았죠. 어렸을 때 광양에서 원래 태어났어요. 광양. 보릿고개라고 있었죠. 보릿고개. 옛날에 보릿고개. 보리를 이렇게 따서 그냥 송이차 이렇게 따갖고 갈아서 그 죽을 써서 먹으면 죽이 파래요. 이게 초록색이야. 그런 것도 먹고 자랐고. 오남매 중 마지로 태어난 어머니는 소학교 4학년 때부터 4명의 남동생을 돌봤습니다. 보릿고개에 잎 하나 덜 자고 떠났던 고향. 꿈 많던 17 소녀는 낯선 도시에서 식모살이를 하며 가족을 뒷바라지했는데요. 73이 된 지금도 여전히 가족을 위해 살고 있는 어머니. 성취하는 몸으로 아픈 가족을 돌보며 살고 있는 원더우먼 수기 어머니의 일상. 지금 만나보시죠. 어머니 댁에서 10여 분 떨어진 이곳은 여주시 대신면에 위치한 당남리 섬인데요. 저마다 다른 계절에 피어나는 꽃을 보며 남한 강변을 산책할 수 있는 수도권 대표 경관 농업단지랍니다. 노랗게 익어가는 보리밭을 양딸 성현 씨도 그냥 지나칠 수 없나 보네요. 진짜 아름답다. 와, 은은한 보리의 향이 퍼지는 것 같네요. 와, 여기에 있으니까 진짜 하루 종일 여기도 시간을 보내도 지겹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이제 그만 예쁜 척하고 빨리 어머님이랑 양쌤을 만나뵈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와. 수기 어머니가 사시는 달강마을은 달이 머문 강이라는 뜻을 가진 작은 농촌인데요. 어휴, 오늘은 양쌤이 먼저 도착해 있었네요. 죄송해요. 제가 차 타고 오다가 예. 도저히 멈추지 않을 수 없는 곳을 발견한 거예요. 청보리밭. 나도 가고 싶다. 예쁜 척하고 오느라고 좀 늦었어요. 양쌤! 그래도 너무 이쁘시다. 저 순간 지금 너무 뛰어와가지고 세상아 길을 비켜라. 양쌤 강성현이 뛴다로 봤어요. 그러네. 양쌤, 강성현이 뛴다. 우리 맘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우리 어머님 찾아뵈러 한번 가볼까요? 한번? 네, 이제 뛰어서 갈까요? 그럴까요? 가시죠. 여름을 재촉하는 단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아침. 마을 어딘가에 계실 어머니를 찾아 양남매가 발걸음을 옮겨보는데요. 그나저나 어머니는 어디 계신 걸까요? 일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어머니. 말씀 좀 여쭐게요. 이거 혹시 우리 임숙이 어머님 어디 계신지 저예요. 우리 어머님이세요? 아이고. 잠깐만. 이거 어떻게 내려가지? 아니요, 절로 오세요. 일로 돌아와야 돼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얼굴 좀 어머님. 네. 어머님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임숙이 어머니십니다. 지금 어떤 작업하시고 계셨어요, 어머님? 이거 고추 저기요. 저기 이렇게 구멍 가운데 뚫어서 그게 우거름 해줘야 돼요. 고추에. 네. 고추에다가. 네네. 그럼 저희 어머님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왔으니까 바로 그냥 네. 도와드릴게요. 해보세요. 네. 네. 아, 역시 어머니 일이라면 열일 안 가리는 열혈 양남매. 호맹이로 이렇게 있잖아요. 네. 고리에서 요만큼, 네. 요만큼 이렇게 파야 돼요. 그래서 예, 한 주먹씩 많이 넣어야 돼요. 많이. 많이 네. 넣어야 돼요. 네, 한 주먹씩 넣어서 이렇게 제가 준 거 어머님은 쉬세요. 지금 딱 어머니 한 번 보면 압니다. 딱 보면 압니다. 중간에만큼 가서 하세요. 중간만큼.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양쌤 잘 보셨죠? 아, 그럼요, 저희. 이야, 벌써 고추가 열었어. 잘 자라라, 고추야. 살짝은 예, 그렇게 해서 퍼놓으면 비가 들어가서 이게 녹아야 얘가 거름이 되죠. 양딸은 거름에도 애정을 담아 아주 수북수북 쌓아주는데요. 아, 비도 오고 잘 자라겠다. 그런데 어머님의 다리를 본 양아들은 걱정이 앞서는데요. 아, 어머니, 보니까 진짜 오른쪽 무릎이 많이 안 네, 좋아 보이는데요.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안쪽이요? 여기 이게 다리가 다 안 펴지시는데요, 어머님? 안 삐져서 뻗정다리로 이렇게 걷으면 좀 낫더라고요. 오글이니까 아파. 오골이면 너무 아프니까 이 뻐정다리로. 아, 근데 이런 일이 다 저희가 지금 무릎을 구부리고 해야 되는데.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점점 빗발이 거세지는데요. 식물에겐 이로운 비라도 어머니 건강엔 좋을 리 없겠죠. 그냥 비 오니까 가야지 가. 집에 빨리 가. 얼른 딸도 가고 아들도 가요. 네, 다 했어요. 빨리 와. 상현 씨, 가시죠, 가시죠. 어머님. 네. 자. 근데 오른쪽이 오른쪽이 더 심해. 심하게 아프신 것 네. 같아요. 그럼 흐린 날이면 더 심해지는 어머니의 다리 통증. 집으로 가는 길이 멀기만 합니다. 이 집이 우리 집이에요. 아. 2층 집이네요. 야, 어머니. 양옥집인데요, 어머님? 사이가 사는 집이에요. 사이하고 딸, 손자들하고. 아, 예,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비가 많이 오니까. 네. 계단을 막아놓고. 아이고, 다리가 불편했어. 경사가 꽤 있다. 그러네요, 이게. 이게 1층이지만 이게 좀 높네요. 계단을 항상 다니셔야 되는구나. 어머님이 여기가 좀 다니기 많이 힘드시죠? 일로 다니죠. 어머님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아버님이신가 보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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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 일일 딸로 온 강성현이라고 하고요. 예, 저는 1일 아들로 온 양혁재라고 합니다, 아버님. 네. 대답을 하네, 오늘은 또. 네. 웬일이야? 대답을 하네. 잘 안 하. 치매로 평소 말수가 거의 없는 남편인데요. 얼굴에 하긴 할게요. 할아버지 실수했나 봐야지. 봐야지. 일어서세요. 네. 아이고. 그래서 어머님이 뭐. 저쪽 방으로 가와야지. 응. 기저귀 한번 보시려고요. 아이고. 네. 어머님 혼자 부축하시기가 쉽지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부축하기도 힘드시겠는데요? 아들 기저귀 갈고 갈게 잠깐 있어요. 밖에 나가 있을까요, 어머니? 네네네. 잠시만 외출해도 불안하다는 어머닌 귀가 후 바로 남편을 챙깁니다. 기저귀 확인하고 또 이게 왔다 갔다. 어머님 부축을 해보니까 힘 많이 들어. 무게가 네. 또 키가 있으시니까 그쵸, 어머니 남자. 혼자 부축하셨다면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밖에서 농사일하는. 붙들어줘요. 붙들어줘. 붙들어줘. 아버님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젊을 땐 기골이 장대한 건강 체질이셨던 아버지. 이 아버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신 거예요? 2002년부터. 2002년도에 어쩌다가 그렇게. 처음에 그냥 손이 이렇게 뭐 탁 떨어지고 그러길래 병원 데리고 갔더니 심장이 막혔다고 그래가지고. 손에 힘이 빠지는 등 뇌경색 전조 증상까지 보였던 남편.
큰 대수술을 해야 된대. 심장을 열어야 된다고 그래요. 가슴을 열어야 된다고 그래요. 심장을 수술을 하면은 오른쪽으로 풍도 와서 못 걷는다고 그랬어요. 의사가. 근데 진짜 못 걸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사람은 일단은 살려봐야 되는 거고. 칠남매의 맞이이자 집안의 가장으로 농사에 건설 노동까지 하면서도 건강했던 남편은 21년째 아내만 의지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치매 초기부터 재활치료를 거부한 남편. 요즘도 남편은 하루 종일 TV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덕분에 어머니는 두 사람 몫의 하루를 살고 있답니다. 이거를 묻혀서 튀기면 좀 냄새가 덜해요. 이렇게. 말도 없고 표현도 하지 않는 남편을 위해 젊은 시절 좋아하던 음식들을 챙겨주는 어머니. 이런 어머니 곁에 꼭 붙어 있는 이 녀석은 이 집 막내 애기인데요. 애기 밥 줘야지. 아픈 남편 밥 챙기랴, 애교쟁이 막내 챙기랴 정신없는 어머니. 밥. 가자. 일로 와. 자. 1년 전 가족이 된 애기는 어미를 잃고 마을을 떠돌던 고양이였는데요. 숙이 어머니가 챙겨주다가 집으로 데려온 후 어엿한 가족이 되었다네요. 왜 안 먹어? 카메라가 관심 있어? 아니, 맛있게. 어머, 근데 어머니 뭐 잊으신 거 없어요? 어떡해, 다 타버렸네. 다 탔어. 다 뒤집어야 되는데. 아이고, 다 타버렸네. 아우, 이걸 어째요? 껍질 벗기고 먹여야지. 어떡하겠어요. 예전엔 안 그랬어요, 어머니? 안 그랬죠. 근데 맨날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태우고, 자꾸 저 부숫고, 이렇게 떨어뜨리고. 맨날 그래요.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매사 심드렁한 남편. 무관심증은 치매 환자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인데요. 여보, 밥 먹어야죠. 식사해야죠. 응? 이렇게 앉으세요. 똑바로 앉으세요. 먹은다고 토시. 밥 먹을 거야? 안 먹는데. 밥 안 먹는데. 응? 안 먹어? 고기가 있으니까 먹네 또. 고기 보고.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먹기 싫어? 그럼 라면 끓여줘? 라면. 말을 해야 해주지. 이렇게 하시는 거 무슨 의미예요, 아버지? 이렇게 웃는 것처럼 하시는 게. 싫다는 게, 귀한 게 싫다는 거죠. 먹는다 하면 이렇게 고기라도 끄떡이어요. 근데 오늘은 통 말을 안 하네. 대답을 안 하네. 라면 드려요? 라면 먹어야 되겠어. 왜냐면 당이 좀 내려가서, 라면 줄게. 최근엔 음식을 거부하는 일도 잦아지면서 어머니는 매 끼니마다 밥상을 2번씩 차리고 계시다는데요. 생각을 하는 건지 어쩐데 보면 생각도 없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냥 그 지능도 지금 애 지능이잖아요. 그래서 한 서너 살 먹는 그 지능. 라면. 아이가 된 남편을 위해 밥 대신 라면을 끓여온 어머니. 자, 이번엔 잘 드셔야 할 텐데요. 쪼르륵 쭉 해봐. 해봐. 호로록 할지도 모르는데. 아버지 안 드신 거 내가 먹어야 돼. 그래갖고 그냥 저는 그냥 비벼서 먹고 그래요, 그냥. 결국
남편이 먹다 남긴 밥과 냉장고에 있던 김치로 끼니를 때우는 어머니. 어머니는 평생 자신을 위해 밥상을 차려본 적이 없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집을 나서는 어머니. 천근만근 아픈 두 다리를 끌고 가는 곳은 2층 딸네 집인데요. 맞벌이로 바쁜 딸과 사위 대신 청소를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출근과 등교 준비로 어지러진 집을 치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면 이렇게 해서 주고 치워주고. 아버지도 아프고 그러니까 사이가 같이 살면 여기 공기 좋고 그런 데 와서 살면 어떠냐고 그래서 그냥 같이 살게 됐어요. 10년 전 합가 후 딸의 육아를 도왔던 어머니는 지금도 간혹 이렇게 2층에 올라와 손자 손녀를 챙기거나 집 정리를 해주시는데요. 살림은 따로 해도 어머니에겐 모두 돌봐야 할 가족이랍니다. 2층 정리가 끝나기 무섭게 다시 1층으로 내려온 어머니. 이번엔 또 어딜 가시려고 마스크에 스카프까지 착용하시는 걸까요? 갔다 올게. 텔레비 잘 보고 있어요. 평소엔 아픈 남편이 걱정돼 집을 잘 비우지 않는 어머니.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건지 어머니의 걸음이 빨라집니다. 여긴 마을에 있는 보건소 아니에요? 그런데 보건소에 들어오자마자 진료실이 아닌 화장실로 향하는 어머니. 사실 수기 어머니는 주 3일 3시간씩 보건소를 청소하는 공공근로로 생계를 이어가고 계신데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으시답니다. 대충 하세요. 관절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은데 그렇게 꼼꼼하게 안 하셔도 돼요. 네. 보건소에 치료를 받으러 오셔야지 이렇게 일을 하러 오시네요. 네, 저는 일을 해야 돼요. 바로 남편과 아들, 1층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프기 전에는 가정을 위해서 살았죠. 돈도 벌고 56부터 아파서 그때부터는 뭐 제로죠. 돈 버는 거는 못했어요. 아버지가 아프고 이제 난 뒤로 그러니까 수급자가 된 거죠. 애기야, 애기야, 올라가서 볼 거야? 밖에 재밌어? 저기 무이 간다. 응. 하지 말라고? 성질 났어? 아니 이쁘다 해주는데 그러니? 어머, 저기 뭐 있어? 하루 종일 갔어? 대화할 사람 하나 없이 뭐야, 공허한 집. 보여? 근데 잡으러 가고 싶지. 근데 갈 수가 있어야지. 응? 막혔잖아. 잡고 싶어?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진 않을지. 어머니는 종종 고양이인 애기에게도 미안합니다. 그날 오후 반가운 가족이 어머니를 찾아왔는데요.
우리 강아지 왔어? 네. 아이고, 아이고 이뻐라. 아버지 안녕하세요. 축구했어? 오늘? 축구 말고 아이고, 다른 덥지? 거. 플라잉. 응? 할머니가 맛있는 거 줄게. 우리 석현이 최고 좋아하는 거. 뭐? 그치? 여기 앉아 있어 봐. 알았지? 응. 3살 때부터 키운 애교 만점 손자 석현이. 손자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각별한데요. 석현이 어느덧 13살이 된 손자도 할머니 앞에선 이렇게 어리광쟁이가 된답니다. 자,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사실 알고 보면 석현이는 생각도 깊고 든든한 손자래요. 할아버지 수박 드세요. 수박 드세요. 씨랑 껍질은 여기 놔둬요. 엄청 달아. 하교 후엔 이렇게 할머니의 말벗이 돼주는 기특한 손자인데요. 밭에 가도 이렇게 힘든 일 하고 있으면 할머니 내가 도와줄까? 그리고 같이 이렇게 달려들어서 해줘요. 얘는. 슬프죠. 왜 슬퍼요? 할아버지가 치매인가? 맞지? 치매도 있고. 치매에다가 당뇨까지 있으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고 할머니 무릎 안 좋아서 관절도 안 좋으니까 반일은 하셔야 되는데 반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것 때문에 슬프죠. 더 먹어? 내가 그만 먹을 거야? 너무 많이 먹었어. 너무 많이 먹었어? 수분 때문에 배 아픈 어머니가 긴 세월 단단히 버텨낼 수 있었던 것도 가족이 곁에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 내일 봬요. 응, 그래. 갈게요. 응. 아이고. 근데 할아버지는 수박 껍질을 하나는 저기다 두고 하나는 여기다 두고 그랬어요? 응? 어느덧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다시 어머니의 고된 일과가 시작됩니다. 아이가 된 남편을 돌보는 건 하나부터 10까지 어머니 손이 가지 않는 일이 없는데요. 다리도 꽉 오므라버리고 그래갖고 힘들어. 내가 되고 힘들어. 치매 때문에 감정 기복까지 심해진 남편. 이른이 넘은 어머니가 홀로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가족들 앞에선 늘 밝은 어머니입니다. 아이 끝이에요. 이뻐요. 깨끗해요. 아버지 목욕하니까 이뻐요. 좋대 이쁘다. 이쁘단 게 좋다네. 응? 아버지도. 아이고 내 다리 힘들어. 먹는 것도 씻는 것도 모두 남편 다음 순서. 어머니는 녹초가 된 몸으로 힘겹게 하루를 마무리하는데요. 주무시면 여기 누워야지. 저기를 잘 거지? 잘 거죠? 불 끈다고요. 자, 내가 이제 쉬는 때 다 했으니까.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밤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쉴 수 있게 된 어머니. 온종일 고생한 팔과 다리의 통증을 파스로 달래시려나 본데요. 손바닥만한 파스 한 장 붙이는 것도 뜻대로 되는 게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을 쓰는 게 유독 불편해 보이시는데요? 도로 떨어지네. 제대로 안 붙어요. 안 돼. 안 보여. 이렇게. 오른쪽 어깨부터 손목까지 이어진 커다란 흉터. 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트럭 타고 가다 이렇게 차가 뒤집어졌어요. 나 쪽으로.
이 팔 쪽으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 유리창에다 이렇게 쳤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다 나간 거죠. 여기가. 27년 전 사고로 어머니는 뼈와 혈소판, 피부 이식 수술까지 받아야 했는데요. 오른쪽 손과 팔의 신경이 끊어지면서 장애 3등급 판정을 받게 되신 거죠. 통증 때문에 유달리 길게만 느껴졌던 밤이 지나고 다시 아침이 찾아왔는데요. 어머니에겐 평소와 조금 다른 아침이랍니다. 어쩐지 식사 메뉴도 평소와는 다른 것 같죠? 두고 와. 꼭꼭 씹어. 꼭꼭 씹어서. 아들, 얼른 나와서 먹어. 아, 아드님과 함께 식사를 하시려나 보네요. 그런데 메뉴뿐 아니라 식기에도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소독하려고. 아들은 소독을 해서 여태 먹였었는데 이제 조금 나아졌다고 내가 소독 안 시켰어요. 아드님은 따로 그릇을 소독을 해서 드려야 돼요? 네. 지금은 이제 조금 덜 하는데 수술하고 와서는 엄청 했어요. 엄청 해서 먹였어요. 그래 이제 지금은 조금 낮아서 괜찮은 거죠. 그래가지고 무슨 수술을 하셨는데요? 신장 이식이요. 콩파. 그거 투석하다가 이식했어요. 만성 신부전증으로 6년간의 투약 생활을 했던 아들은 다시 8년의 투석 치료 끝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됐는데요. 어머니는 10여 년 동안 식단과 면역 관리를 하며 아들을 지켜냈답니다. 그 덕분에 최소한의 일상생활은 가능해진 아들. 잘 주무셨어요? 먹고 우유 먹어야지. 알았어. 그래도 아직 어머닌 마음을 놓을 수 없답니다. 언제 대상 포진이 걸렸지? 응? 몇 달 전이지. 그게 되게 아팠어요, 되게. 그 후유증이 이게 다리 아파. 몸 상태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그때보다? 체력이 약간 떨어져 있는 거 빼고는 괜찮은데 뭐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 없어요. 어머니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겠다. 아버지도 오래전부터 아프셨고. 그렇죠. 일남 일녀 중 둘째인 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성악에 재능을 보였는데요. 비싼 예체능계 등록금을 지원하려 아픈 남편을 돌보며 부업까지 했지만 신장병 악화로 아들은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어머님 많이 힘드셨겠죠, 사실. 그러니까 나 말고도 아버지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엄마는 근데 그런 걸 참 내색을 안 했어. 울고 싶었을 때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그렇고. 근데 이제 엄마가 어쨌든 버텨줬으니까 나도 이제 어쨌든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8년을. 그렇게 상하고 안타깝고 내가 어떻게 결혼을 왜 안 시켜놨나. 혼자 있었기 때문에 저런 병도 났고 그런 것 같더라고. 이제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없으면. 엄마 아빠가 없으면. 그거 생각하면 짠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짠하더라고. 행여 약한 모습을 들킬까 가족 앞에선 마음껏 울 수도 없었던 어머니. 여기 앉아서 이렇게 강도 바라보면 마음이 좀 안 좋아요.
내 삶이 힘든 게. 강물같이 쉬지 않고 흘러온 어머니의 고달픈 인생. 이제 그 눈물을 닦아드리러 양남매가 왔습니다. 제가 어머님 좀 상태 좀 봐드릴게. 알았죠? 먼저 나갈게요, 저희. 아이고, 앉았다 있는. 아유, 다 이제 앉아드려야 하게 다리 너무 많이 불편하시네. 바지 한번 올려볼까요, 어머니? 괜찮으시다면 제 다리에다가 살짝 올려서. 네. 어머니의 다리 건강이 생각보다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쪽이 많이 아프신데죠? 여기가 봐요, 여기가. 여기가 볼록 튀어나왔어요, 어머니. 여기가 많이 아파. 근데 어머님 이거는 물찬 게 아니라 뼈인데요. 뼈가 이게 튀어나와서 단단한 뼈가 이게 변형이 돼서 어긋나 버렸네. 이게 뼈가 오랫동안 눌리다 보면 이게 이제 옆으로 튀어나와서 변형이 되는 거거든요. 이 골극이라고 해서 이게 많이 오랫동안 아팠던 무릎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뼈가 이제 내려앉거나 주저앉거나 이렇게 변형이 아주 심해지는 거죠, 이게. 다리도 그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아파. 아파요. 여기가 아니, 살살. 네. 변형된 뼈가 부딪혀 오랜 세월 심한 통증을 느꼈을 어머니. 이 퇴행성 관절염 말기 중에서도 아주 심한 말기 같아요. 가족에게 말도 못하고 참아왔을 어머니의 고통에 양아들은 마음이 아픕니다. 생각보다 더 안 좋은 다리 상태에 마음까지 무거워진 어머니. 이제 양딸이 나설 차례네요. 어머님, 오늘 딸 왔으니까 어머님 저랑 우리 오늘은 밥해 먹지 말아요, 어머님. 제가 원래 맛있는 거 해드리는데 어머님들 오늘은 어머님 우리 외식할까 봐, 외식. 분위기 좋은데. 어머님 어떠세요? 네, 우리 좋아요. 딸이랑 좋아. 너무 얘기도 좋아. 좀 하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는 외식을 할 건데 아버님 뭐 좋아하시죠? 짜장도 참 짜장면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오, 저도 진짜 오늘 좋아하는데. 날씨도 비 오는데 짜장면. 비 오는 날은 짜장면이죠. 맞아요. 짜장면 좋으세요? 아버님 걱정은 하지 마시고. 바람처럼 어머님 우린 사라져야 돼. 어머님 진짜 막 빨리 가시려고 지금 빨리 핸드폰 챙긴대. 나 핸드폰 어디 갔지? 어머님 핸드폰하고 저기. 어머니 잘 다녀오세요. 안녕. 오랜만에 외출할 생각에 들뜬 어머니. 궂은 날씨도 모녀의 외출을 막을 순 없겠죠? I wait for you. I don't know why. You are the one where I say goodbye. You look me in. I'm powerless. 오늘은 어머니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차도 마시고. I wait for you. I don't know why. This is 나무봐. 네. 비가 오니까. 네 맞아요. 60여 년 만에 가족들 없이 나선 외출. 다시 11살 소녀가 된 어머니입니다. 모녀가 빗속을 달려 도착한 곳은 어머니가 아들과 손자 생일 때 함께 왔던 식당인데요. 이 식당을 양딸과 꼭 함께 오고 싶으셨대요. 우리 어머님이 그래갖고 낮에도 한 번 와서 먹었지. 2번 먹었어요. 여기 와서. 그래서 2번. 안녕하세요. 안쪽이요? 여기 안쪽. 어머니 여기 풍경도 예뻐요. 여기가 너무 좋은 자리네. 젤로 좋은 자리에 앉았어요. 밖에도 보고. 자, 어머님 이제 자식, 아버님, 손주 여기 없고 오직 어머님 한 분만을 위한 네. 칼국수 하고. 칼국수, 돈가스도 하고. 돈가스, 파전도 하고. 응. 저희 해물 칼국수, 해물 파전, 돈가스. 맛있겠다. 아니 맨날
가족들 눈치 보느라고. 아, 나는 괜찮아. 많이 안 시켜도 돼. 나는 됐어. 같이 먹을래. 어머님은 이게 어머님의 인생이시잖아. 맨날 그렇게 해야지 하고 살지. 뭐든지 나 위주로가 아니고 자식들 위주에다가 이제는 또 손자들 위주. 손주까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엄마의 삶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왔다 어머니. 어머나 맛있겠어요. 와, 이거 오늘 우리 어머님 다 드셔야 돼. 이것도 어머님 좀.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 총출동. 낙지도 있고 쭈꾸미도 있고 응? 새우도 있고 딸이 해주니까 너무 행복하네 오늘. 밝은 어머니의 미소를 보면 양딸도 행복하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잘 드시는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드시고 싶으셨을까요? 그나저나 양쌤이랑 아버님은 짜장면 맛있게 드시고 계시겠죠? 그러셨죠? 그럼요. 양쌤은 아버지 취향 저격. 자장면으로 나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아버님 잘 드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양쌤도 짜장면 맛있게 드시네요. 아버님 너무 맛있어요. 한편 어머니와 양딸은 남한강변 경치 좋은 카페에서 데이트 중인데요. 이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뜨아를 준비했어요. 어머님 뜨아. 그리고 혹시 몰라서 어머님 설탕. 가족 돌보랴 일하랴 고된 삶을 살아오신 어머니는 평소 여유가 없어 커피도 잘 못 드셨대요. 아버님 남편 간호 그렇게 오랫동안 20년 넘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선택이니까 내가 책임을 지고 하는데 이제 자식까지 아프니까 어머님 그거는 정말 너무 감당하기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요즘에도 그냥 내가 새를 바라보고 내가 새가 돼서 좀 어디로 날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해봤지. 날아가고 싶다. 짐이 너무 많으시니까 그런 생각도 해봤을 때도 있지. 내가 원하는 거는 바람은 우리 남편이 나보다 먼저 가야 돼. 내가 먼저 가면 안 되잖아. 애들 때문에 내가 먼저 가면은 어떡하겠어 아버지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가야 돼. 그랬으면 그게 바람이야 나는. 딸과 함께 보낸 시간으로 어머니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기를 바라봅니다. 아버님 왔나 봐요. 잠시. 누구세요? 자, 이쪽으로 잠깐만. 저희 어머님이 주무시는 공간인데 여기 보시면은 사실 어머니와 성현 씨의 데이트는 양쌤의 큰 그림. 어머니의 방을 도배해 주려는 계획이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먼저 좀 이렇게 도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머니 방을 뒤덮은 어마어마한 곰팡이를 없애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시게 하기 위해 도배 전문가까지 모셔왔던 거죠. 네, 일단 짐을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짐부터 좀 빼볼까요, 한번? 우리맘 제작팀이 힘을 합쳐 어머니 방의 짐을 빼고 정리를 했는데요. 청소부터 벽지 제거까지 양쌤 진두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진행됐답니다. 또 잘하지 않게. 근데 100% 못하면 못하고요, 솔직히. 그쵸. 사장님, 여기도 조금 더 좀 발라주시죠. 그쵸. 거기 올려. 그쪽 좀 더. 일단은 우리 어머님이 나중에 또 여기서 또 치료 잘 받고 나서 여기서 또 주무시면서 또 재활하시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맑은 이게 아들이 해주는 이게 도배 그쪽에서 편하게 기분 좋게 주무실 거 생각하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는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어머니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난생 처음 도배까지 도전한 양아들의 따뜻한 마음. 이제 어머니께 잘 전달할 일만 남았겠죠? 그 사이 양딸과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 어머니 오시나 보다. 어머니 오셨어요? 양쌤, 아버님이랑 아유. 즐거우셨어요? 그럼요. 오늘 정말 어머님이 말씀해 주세요. 아들 들어오세요. 오랜만이에요. 아유, 어머니.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좀 깜짝 서프라이즈. 어머니 계신 동안에. 자, 눈을 뜨세요. 들어가시죠. 자, 어떠세요? 왜 이렇게 깨끗해졌어 방이? 어머. 어머니, 여기 또 곰팡이. 내 방 곰팡이 어디 갔어? 그렇죠. 오래된 벽지에 가득 폈던 곰팡이를 깨끗하게 제거한 후 새집처럼 바꿨고요. 유난히 까맣던 벽도 이렇게 새하얘졌답니다. 구석구석 정성을 다한 양남매의 마음 느껴지시나요, 어머니? 이제 건강 걱정 뚝! 꽃길만 걸으세요. 와 깨끗해졌네. 어머, 양쌤, 이거는 말도 이건 정말 매직이야. 완전히 서프라이즈죠, 완전히. 완전 새 집이 됐어요, 새 집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오늘 정말 행복했다. 야. 어머니도 따뜻한 온기로 양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셨는데요. 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아이고. 어머님, 이렇게 요 좋아하는 방처럼 게 있어서 어쩔까? 이 방처럼 어머님 또 우리 무릎하고 허리하고 아들 병원 와서 딱 치료받으면 여기 방처럼 아주 새 무릎이랑 새 허리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아프신 거 그냥 잘 치료받으시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의사님들 너무 존경해. 이거예요? 네네네. 어머니 향 맡아보세요 한번. 좋죠. 이 식물들 특성이 다 곰팡이와 진드기에 좋은 탁월한 효과가 있는. 양딸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공기 정화 식물까지.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래요. 기관지를 시켜드릴 와, 너무 이쁘다. 스카프. 우리 성현 씨가 진짜 예쁘다. 내어주시면 와, 옷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어머니. 저기 아들하고 딸이랑 이렇게 해줬어. 어째요? 고마워 해야지. 아버님, 어머님 행복한 거 보시니까 아버님도 좋으시죠? 좋으세요? 근데 아버님이 말씀 안 해주셔도 맞아요. 아버님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 표정에 표정으로 이미 저희가 다 느껴져요. 다 느껴져요. 고맙다는 말이. 아버님, 앞으로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네, 아버님 건강하시고. 사랑해요. 아유. 아들, 딸 사랑해요. 아이고. 너무 많이 사랑해. 어머니의 행복이 바로 가족의 행복이죠. 다리 건강을 되찾은 후엔 매일 웃을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일주일 후 수술을 위해 어머니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심각한 퇴행성 관절염 소견을 보였던 어머니의 무릎. 본격적인 치료에 앞서 어머님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한 정밀 검사를 했는데요. 양쌤, 어머님의 다리 상태는 어떤가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이게 뼈의 변형도 심하고 이렇게 뼈가 완전히 붙어가지고 그때 만져봤을 때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는데 이게 물 차서 부어오른 게 아니라 이게 뼈가 튀어나오면서 변형이 되면서 아팠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좀 심각한 변형과 함께 동반된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셨고 특히 오금 부위에 무록도 자라고 있었는데요.
어머님은 일단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연세도 고령이시고 좀 더 정밀하고 정확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된다면 좀 우리가 일상의 회복이 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치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우리 윤숙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올라오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내 방을 그렇게 해줘갖고 그 뒤로 어떠셨어요? 너무 좋아요. 지금 딱 말라서 너무 다 말라서 좋아요. 이게 반듯하게 딱 네, 그때 네. 약간 좀 습해가지고 비와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침을 있나뭐 그냥 그 깨끗해갖고 아침에 자고 나서 좀 맑으면서 칼칼하거나 이런 것도 좀 덜해졌어요? 검사한 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뼈가 아주 심한 관절염 4기. 이런 다리를 어떻게 어머님이 또 5년 넘게 많이 아프셨다고 그랬는데 일단 차근차근 그렇게 해서 치료해 드릴게요. 무릎부터 하나하나 일주일 간격으로 하고 그 다음에 허리 치료를 해드릴게요. 감사해요. 긴 세월 홀로 고통이 심했을 어머니를 안심시켜주는 든든한 양아들. 늘 자신보다 가족이 우선이었던 어머니. 돌봐야 할 가족이 많은 수기 어머니는 무엇보다 빠른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완벽한 수술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로봇으로 하는 인공관절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하게 되면 이제 출혈이 훨씬 더 덜하고요. 그 다음에 출혈량이 적으면서 또 통증도 훨씬 좀 덜하면서 절개도 좀 적고 어머니한테는 훨씬 더 좀 재활이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으로의 복귀를 좀 빨리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아들로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했습니다. 어머니의 앞으로의 인생을 의사들이 응원합니다. 어머님 화이팅! 11살 소녀 시절부터 73이 된 지금까지 60여 년을 가족의 뒤에서 살아온 어머니. 양남매가 선물한 특별한 하루가 이제 일상이 되길 바라봅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경기도 남양주의 작은 산속마을. 봄이 오는 길목에서 만났던 이민자 어머니 기억하시죠? 68, 아직 이른 나이에 지팡이 없인 외출도 어려웠던 어머니. 민자 어머니에겐 꼭 하나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었는데요. 얼굴이 그냥 백지장이네 그냥. 바로 아픈 다리를 고치고 아들과 함께 사는 거였죠. 어떤 날은 울고요, 어떤 날은 안 울고, 어떤 날은 속상해서 오면 울기도 많이 울고 그랬죠. 지금은 숙달이 돼서 안 울어요. 민자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가워요. 아이고 먼 길 오느냐고 수고했어요. 약 2달 만에 다시 만난 48회 우리맘 주인공 이민자 어머니입니다. 10년은 젊어진 듯한 뒷모습. 보폭도 넓어지고 걸음걸이도 완전 달라지셨는데요. 지팡이가 있어도 어머니에겐 오르막길이 깔딱고개처럼 힘겹기만 했는데 말이죠. 어머니 이제 지팡이 안 짚고도 잘 걸어 다니시네요. 아유 그럼요. 지팡이 안 짚은 지 오래됐어요. 아주 수술하고 나서부터는 안 짚었어요. 지팡이뿐 아니라 또 뭔가 달라지신 것 같은데요? 저 이제 등이 좀 안 굽었죠? 네, 엄청 고다지셨는데요. 다리 수술하고 나니까 허리가 자동으로 펴졌어요. 양쌤이 허리 쫙 펴고 다니래서 계속 폈더니 운동이 됐나 봐요. 이제 그렇게 안 아파요 이제. 양아들 덕에 다리는 물론 허리도 건강해진 어머니. 양남매가 열심히 일한 밭엔 종종 이렇게 산책만 나오신대요. 이제 양아들이 일하지 말라 그래서 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회복을 위해 셋째 아들과 며느리에게 농사도 맡기셨다는데요. 이 일을 줄이고 치료에 집중하셔서 이렇게 건강을 빨리 회복하실 수 있었나 보네요.
특별했던 하루지만 양남매와 만난 후 달라진 일상. 매일 꾸준히 재활 운동과 산책을 병행하면서 재활에 집중하고 있다는 어머니. 아유, 우리 양아들이요. 가르쳐준 대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냥 그래 빨리 낫는다고 해가지고. 어머니가 양남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는데요. 내가 시키는 대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건강해져서 고맙고 걷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뭐야 아들 영원히 아들 딸 사랑해. 재활 열심히 하셔서 어머니의 소원도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제일 아픈 건 그냥 다리나 아프지 뭐 이 다리. 참고 살으려고 했지 그냥. 안녕하세요, 아버님. 오늘 딸이에요. 잘했어. 우와, 너무 잘 잡았죠? 우리 어머님의 스트레스요 다 짜버릴 때다.